상가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역대 최저 금리 시대로 시장의 자금 유동성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서 경기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상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배우나 입지가 빈약한 상가들은 점점 도태가 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명동을 한번 보실게요. 주변의 직장인 수요나 외래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었는데요. 근본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실이 많이 나고 있죠. 대도시에 있는 중심 지역의 유흥 상권은 또 어떻습니까? 목존 1층 자리들 외에는 벌써부터 2, 3층은 공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미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거나 또 시세 상승으로 인해서 거품이 의심되고 있는 매매 시장으로 계속해서 눈을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배후 유효 수요가 풍부하고 오랜 기간 검증된 안정된 성숙 상권에서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은 온전히 가져갈 수 있고 게다가 임대까지 맞춰진 저희 물건과 같은 똘똘한 신축 상가에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도모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분신입니다. 오늘은 저희 물건에 관련해서 제목과 연관된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 물건은 일산 최대 아파트 주거단지인 약 3만 1000여 세대를 배후에 품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주염역과 바로 연결된 1, 2번 출구와 직통으로 연결된 신규 상가 분양 물건입니다. 주상복합 건물로 자체 내에 오피스텔 551세대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산이 1기 신도시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계획도시답게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들은 너무나도 이용하기 쉽게 편리하게 쾌적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주택이나 상업시설들이 벌써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참 3기 신도시가 거론되는 시점이니까요.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죠. 이런 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대세 상승한다는 전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신축으로 무언가 지을 땅 자체가 아예 없거나 재건축 자체가 어렵죠. 또 새로 짓기보다는 현상 유지 자체가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로 짓기보다는 현상 유지 자체가 수지에 맞기 때문에 재건축은 언간 생심인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이런 주염역 알짜배기 땅에 본 물건 신축으로 올라간 유일한 분양 물건인 것입니다. 추가적인 본 물건의 개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분양 정보 개락적인 짧은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생 목록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보시기 쉽게. 본격적으로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토픽 삼아서 추가적으로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단호하고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투자가 뭔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갑부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중산층 이상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노후 보장에 대한 재테크 수단으로 꼬마 빌딩이 인기죠. 현재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꼬마 빌딩 자리라도 찾기 쉬우신가요? 목 좋은 곳에? 지을 땅이 없거나 현재 잘 나가는 꼬마 빌딩들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조사하고 기회를 포착하다가 취득하게 되는 게 꼬마 빌딩이세요. 여러분, 아파트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왜 인기가 많습니까? 아파트 하면 부동산, 부동산 하면 아파트가 된 대한민국이잖아요. 왜 그래요? 규격화가 되어 있으면서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처분도 편리하고
가격에 대한 비교 평가가 쉽기 때문입니다. 저희 물건이 이런 구분 상가입니다. 상가도 그렇게 구분한 것이지요. 네, 구분 상가도 구분 상가 나름인데요. 계획구역이라든지 계획 도시에서의 아직 배후도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도면만 보고 또 주변의 개발 호재 등을 근거로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투자자들 많으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실현된다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오랜 기간 임대가 맞춰지지 않거나 직영하시더라도 배후가 들어서지 않으면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초조해지기 나름입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주관적으로 이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잘못 판단하시기도 하고 시간 싸움이 되면서 잘못된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후회하시기도 하죠. 그럼 안정됐다고 믿고 있는 구상권은 어떻습니까? 우선 상권보다는 유효 수요라는 게 더욱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 유효 수요 분석이라는 건 차치하더라도 여러분 명동 어떻습니까? 외래 관광객이나 주변의 직장인들을 주요 수요로 하고 있는 명동도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공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도시의 유흥 상권들 어떻습니까? 네, 중심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중심으로 봤을 때 1층의 주요 상가들 외에는 영업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랄까 혹은 손해 가능성이 커져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입지 중요하죠. 배후 수요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똘똘한 상가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신규 분양 시장보다는 이미 안정된 상권을 찾아서 구축 건물 등의 그 매매 시장을 좀 노려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임차인 간에 이미 형성된 권리금이라든지 또 이미 높아진 매매가 등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또 변동성이 심해도 또 되는 자리는 될 것이고 되는 업종은 될 것입니다. 다만 요즘 같은 시국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이 투자 금액 대비 기대하는 수익률이 나올 것인지 이런 물건들을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기간의 탐색과 적절한 타이밍의 선택, 그것이 또 개인한테는 비용의 문제이니까요. 네, 저희 물건 성숙된 상권에서의 신축 건물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우량 임차인을 순차적으로 맞춰가면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너무 좋고 또 준공도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가 맞춰져 있지 않더라도 아직 본인이 물건을 선정하셔서 임차인을 맞추시거나 혹은 업종을 선택하셔서 직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임대차가 맞춰진 호실을 중심으로 지금 광고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등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저희 시행사가 소유주가 되시는 계약자분께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거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라든지 분양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궁금한 점도 많고 변화되는 그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한 궁금점도 많아서 책을 좀 읽어봤기도 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택트 되기 위해서 언택트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인간이 연결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먹거리, 두 번째로는 병의원인데요. 먹거리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매출을 일으키는 거점이라는 게 필요하죠. 인간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배달을 위한 공간으로만 있었을 때 최소한의 좋은 입지에서의 인간이 그러니까 고객들, 손님들이 오는 그 공간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에 있어서의 입지 여전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고요. 병의원 보시자고요.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가까운 일본만큼이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벌써 몇 개월 지났지만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해서 본 것처럼 밉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기득권도 있고요. 저희 병의원 어르신들 병원 가는 게 일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정신적인 위로도 받고 심리적인 안정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 컨택에 있어서의 인프라가 전 세계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똘똘한 혹은 똑부러지는 상가 투자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물건 다 지어졌고 일부 실은 이미 인테리어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본 물건 보러 오셔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대가 다 맞춰질 것이냐, 장사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은가,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위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깜깜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고 다른 물건과도 끊임없이 비교해 보시다가 방문하시게 되기 마련인데요. 가끔 저 같은 영업사원이 옆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당신께서 많은 정보를 알고 오신 거고 편하게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서비스 받지 않을 권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침묵 영업 서비스 제공해 드릴까 해요. 다만 오셔가지고 정말 궁금하신 점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 못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뭐 상황적으로 뭐 체면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금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궁금하신 점만큼은 꼭 해소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률이라든지 분양가, 면적, 뭐 수익률 이런 그 간단한 수치만 좀 파악해 보시고 뭐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렇게 수치 비교만 하시고 현장 방문하시는 걸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본 물건은 뭐 수익성이 됐든 안정성이 됐든 황금성의 문제가 됐든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만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발품이라고 하죠. 발품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성공하시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가. 동일한 그 본인의 주관적인 잣대만으로 가격이나 수치적인 측면만 비교해서는 그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요. 위치나 또 구조상의 배치, 층수, 업종, 유동인구, 배우, 유효, 수요, 뭐 동선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보지 마시고 숫자 자체를 보지 마시고 현장 방문하셔서 가치를 좀 파악해서 성공 투자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만 이 분양 현장에 있어서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분양 현장에 있는 분양 직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신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또 인연이 닿아서 고객으로 뵙는다면 오프라인 상에서 얼굴 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공인중개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나 개업 공인중개사분들
지역을 불문하고 본 물건 관련된 MGM 관련해서도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성심껏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